지나가면서 쌓을 수도 있어요. 쌓을 수도 있는데 최적 작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산으로 생각해볼까? 산과 산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 막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와. 그래서 콸콸콸콸콸콸콸콸 막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깎으면 자 거기에 이제 V자 모양의 V 라인에 골짜기가 생겨요. 그게 V자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V자 모양의 골짜기. 보통 하천이 지나가면서 V자 모양의 골짜기 아주 또 그 협곡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그랜드 캐니언 유명하잖아요. 또 관광지로도 네, 이런 것들은 침식 작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퇴적 작용이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물도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안에 막 이렇게 알갱이 같은 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거 알갱이를 갖고 내려와요. 갖고 내려오다가 이제 힘들면 거기다 그냥 버리고 오는 거죠. 자, 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상류에서부터. 자, 이렇게 하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경사가 바뀌어. 아, 무거워. 여기다 일단 버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버렸고. 자,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강이 넘치죠. 넘치면서 또 버려. 옆에다 또 버려. 자, 그리고 이제 흘러서 어디까지 해서 바닷가에 또 버려. 네, 이렇게 해서 자, 3번 버렸습니다. 3번 쌓았습니다. 자, 이것이 퇴적 작용으로 생기는 퇴적 평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경사가 바뀌면서 한번 여기 쌓은 걸 선상지라고요. 부채꼴 모양의 땅.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여름에 이거 홍수 나는 거예요. 여름에 홍수 나면 뭐 넘치잖아요. 넘치면서 강 속에 있는 그 모래, 자갈 이런 거 옆에 쌓이는 거가 범람했다. 자, 끝에 이제 바닷가에 쌓이는 걸 삼각주라고 합니다. 이건 전부 다 공통 퇴적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강이 지나가면서 자꾸 뭘 버려서 쌓아버린 거죠. 깎은 거냐, 쌓은 거냐 이 차이예요. 자, 이번에는요. 요런 지형이 있네요.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 네, 카르스트 지형은 딱 단양에 고수동굴 놀러 가셨나요? 네, 단양의 고수동굴 딱 생각하면 그게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 자, 단양의 고수동굴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막 정말 그 멋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가장 핵심은 그 암석이 석회암이에요. 거기 석회암지대입니다. 네, 그 암석도 종류가 있거든요. 네, 화강암도 있고 석회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뭐 편마암도 있고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은 암석을 배우는데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뭐의 원료냐면 시멘트의 원료예요. 네, 그래서 단양이 시멘트 공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이런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 이 석회암은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석회암 이게 단양이라고 석회암 지대예요. 이게 다 석회암이에요. 이 돌덩이들이 석회암입니다. 자, 석회암은 이제 빗물이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닿으면 자꾸 이렇게 녹는 성질이 있어요. 빗물에 의해서 녹아 이렇게 움푹움푹 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용식작용이라고 해요. 과학으로는 석회암의 용식작용. 빗물이나 지하수나 물이 닿으면 자꾸 이렇게 녹아요. 움푹움푹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돌리네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을 돌리네 뭘 돌려 그쵸? 돌리네. 네, 돌리네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서 녹아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 안에가 또 지하엔 또 지하수도 있잖아요. 그 지하수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움푹 패여서 동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동굴이 생긴 겁니다. 이걸 석회 동굴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단양의 고수 동굴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런 돌리네도 볼 수 있고요. 석회 동굴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가면 제가 이제 구경을 간 거예요. 구경 갔더니 막 멋있어. 막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긴 것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것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종류석, 석순, 석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고수 동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석회암은 물이 닿으면 자꾸 녹아서 네, 자, 그러니까 물이 자꾸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양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면서 사느냐? 자, 벼농사가 힘들어요. 자, 벼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자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좀 없어도 되는 밭농사를 합니다. 밭농사. 자, 그리고 이 원료, 석회암 원료 자체가 시멘트의 원료라 그랬지. 시멘트 공업 많이 하고요. 자, 이런 동굴 같은 거는 입장료 받아서 돈 벌어야겠네요. 자, 바로 관광지로 유명한 거죠. 바로 이런, 자, 이 모든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카르스트 지형, 네, 석회암 지대,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그래서 이 지도로 보시면 여기 움푹움푹 패인 돌리네가 있지요. 자, 그 안에 여기 동굴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동굴. 네. 자, 그래서 뭐 돌린 애들이 위에 이렇게 움푹움푹 패였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밭농사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동굴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대규모 카르스트 지형들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관광지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또 우리가 빙하가 있는, 그러면 빙하가 있다는 건 얼음덩어리들이니까 추운 곳. 자, 빙하가 있는 지역에 가서는 또 볼거리들이 많죠. 자, 바로 우리가 이제 빙하는요. 빙하도 마찬가지 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물이 좀 얼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얼음덩어리들이 자, 지나가면서 그 얼음덩어리들도 주변을 깎을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고 퇴적할 수 있습니다. 침식, 운반, 퇴적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 원리 생각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골짜기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가면서 V자 모양의 골짜기. V라인, 그쵸? V라인을 만드는데, 그러면, 자, 얘네들도, 빙하도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빙하가 지나갑니다. 물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빙하가. 자, 그럼 제가 이제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얼음 덩어리가 여기를 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를 쓸고 가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 밑에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고 가면서 여기가 골짜기가 U자 모양이 되죠. U라인, 얘는 V라인인데 얘는 U라인. 그래서 자, 얘는 U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U자 모양의 골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안가의 이름이 피오르 해안이라고요. 피오르 해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빙하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가 지나가면서 이 산꼭대기가 굉장히 뾰족한 모양의 산꼭대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빙하 때문에 생긴 호수, 빙하호. 이런 거 전부 다 빙하 지역에 놀러 가면 이런 걸 보셔야죠. 그쵸? 네, 빙하 지역에 가면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건조 지역입니다. 사막에 가시면 요거부터 사진부터 볼까요? 이거 무슨 버섯처럼 생겼죠? 그죠? 말 그대로 이걸 버섯바위라고 해요. 자, 이게 원래 바위예요. 자, 근데 사막에는 뭐가 세냐면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빙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셉니다. 사막은 그래서 바람의 힘이 굉장히 센데 바람이 막 불면서 자, 이렇게 원래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분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람의 힘에 의해서 여기 깎인 거예요.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해볼게요. 계속.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깎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버섯처럼 모양의 바위가, 네, 그쵸? 버섯돌이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람의 침식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은 건조지역. 그러니까 건조지역에 가면 또 이런 게 볼거리가 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도 침식, 운반, 퇴적.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 때문에 하천, 빙하, 뭐 바람 전부 다 침식, 운반, 퇴적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사막에서 모래가 있는데 바람이 자꾸 모래를 날려요. 자, 그래서 모래를 쌓고 쌓으면 모래 언덕이 되죠. 이걸 모래 언덕, 모래사, 언덕구. 모래 언덕도 생기고요. 바위를 깎으면 버섯바위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새 면이 나오는 네, 바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건조지역에 물이 있다, 오아시스라고 하죠. 이런 건 다 건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건조 지형 가시면 또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왕 갔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을 보고 오셔야 되니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닷가를 가실게요. 바다에 가면 네, 또 바다의 상식.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안선을 좀 제가 복잡하게 그려볼게요.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육지라고 하고 여기가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육지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바다가 쑥 들어간 부분이죠.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 바다가 쑥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여기를 만이라고 합니다. 뭐 아산만 뭐 이럴 때 그 만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다가 쑥 들어온. 자, 그러면 이게 육지가 툭 튀어나왔다. 육지가 튀어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곳. 뾰족하지나요? 송곳처럼 뾰족하다. 곧 튀어나왔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바다는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철썩철썩, 파도가 철썩철썩. 네, 파도. 파랑이라고 표현해요. 파랑이 철썩철썩 이렇게 하는데 자, 파도가 이렇게 칠 때 그럼 보세요. 자, 파도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거. 자, 여기 톡 튀어나와 여기에 꽝 하고 부딪히겠죠. 꽝. 자, 그럼 파도가 엄청 센데 걔가 여기로 꽝 하고 부딪히면 여기 엄청난 파워로 얘를 때린 거예요. 여기 막 깎여요.
여기 튀어나온 곳이 깎입니다. 깎이는 걸 침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곳이라고 하는 건 육지가 튀어나온 곳은 보통 이제 파랑이 와서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깎여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바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일단 얘가 와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깎입니다. 부서졌어요. 자, 부서졌어요. 그럼 일단 보세요. 얘가 와서 부딪혔잖아요. 바닷물이 일단 정지가 된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세게 오다가 꽝 부딪혔고 이제 천천히 여기는 천천히 흘러 들어가요. 자, 여기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천천히 흘러 들어서 여기에다 그 깨진 조각을 쌓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퇴적이 많고요. 여기는 모래사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만 쪽은 퇴적이 많은 거고요. 모래사장, 우리 해수욕 하기 좋잖아요. 모래사장 사빈이라고 해요. 사빈이 여기에 많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데는 그러면 암석이 많고 이런 데는 들어온 데는 모래가 많은 거죠. 모래 같은 우리 퇴적이 잘 되니까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침식. 자, 보세요. 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바닷물이. 자, 그러면 바닷물이 자꾸 철썩철썩 때리다 보니까 여기가 평평해지죠. 여기를 파식대. 파도가 침식한 대지 파식대.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말해드리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자, 파도가 침식한 대지 파식대. 자, 그리고 파도가 철썩철썩 이다가 여기를 촥 때리고 촥 때려서 여기가 이렇게 절벽이 됐어요. 자, 여기는 바다가 침식한 절벽. 해식애라고. 여기는 해식애. 파식대, 해식에. 그리고 파도가 자꾸 얘를 때려서 여기 동굴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해식동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침식한 동굴, 해식동. 자, 파식대, 해식에, 해식동, 그쵸? 자, 그리고 가끔 바다에 가면 막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지를 만들죠. 뭔가 특이해, 용머리를 닮은 바위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지리적 용어로 시스텍이라고 해요. 시스텍. 자, 이거는 별게 아니고요. 자, 파도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웬만한 파도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돌을 다 깨부셔요.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깨졌어. 그 말은 이 바위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안 깨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았는데 모양이 특이하면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특이한 바위야, 구경 와,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생기면 우리가 시아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다의 아치형, 시아치. 네, 그래서 바위가 좀 단단했던 그 이유로 이런 모양의 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파도의 힘에 의해서 깎이면서 생기는 바식대, 해식의 해식동, 뭐 시아치, 시스텍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한마디로 바닷가의 침식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적에 의해서 여기가 동해바다, 서해바다예요.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서해바다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서해바다에는 갯벌이 있어요. 갯벌도 퇴적 작용입니다. 그쵸? 갯벌 퇴적작용, 이 갯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은 해안선이 밋밋하죠? 자, 요런 주변에는 이제 해수욕장이, 파라솔 모양의 그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호수 같은 석호라고 하는데 그런 석호도 동해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바닷가 가면 보실 수 있는, 네, 우리 동해바다는 바닷물이 파랗고 깊고, 근데 서해바다는 약간 이 갯벌이 있고 뻘이 있어가지고 약간 누렇다, 그래서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라고도 부르죠. 그쵸? 네, 그래서 누럴 황자의 황해죠.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화산이 빵 터지는, 네, 화산이 터지는 화산 지역. 자, 지구에 뜨끈뜨끈한 그 용암, 마그마가 있다가 팍 터지면 화산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또 화산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화산 지역. 네, 그래서 우리 지구의 내부의 열에너지에서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고요. 일단 일본이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자, 일단 온천. 네, 일본의 온천 유명하지요. 뜨끈뜨끈하니까. 네, 그래서 온천 관광 어르신들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물이 슉 올라오고 이렇게 수증기처럼 쫙 올라오는 이런 간헐천의 모습, 이런 거 좋은 볼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화구, 뭐 용암 동굴, 우리 제주도를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가시면 이런 동굴이 있죠. 그쵸? 뭐 천지연 폭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굴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화산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은 그 지역에는 뭐가 유명한지를 보고 기후랑 지형을 따져가시면서 여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전반적인 얘기 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산,
산 무지하게 많죠. 대한민국은요 70%가 산이에요. 3분의 2가 산입니다.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유명한 산에 비하면 좀 이렇게 귀여운 편이에요. 네, 산이 백두산이 제일 높아요. 2743m. 에베레스트는 8000m가 넘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닌 거죠. 네, 자 70%가 산인데 자 그럼 적어도 상식적 우리나라의 가장 뼈대가 되는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등줄기 그렇죠? 이 척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태백산맥. 요 정도는 상식이죠. 여기가 태백산맥. 아셨죠? 네, 그래서 등줄기 산맥, 태백산맥이 약간 오른쪽에 있구나. 자, 산에는 또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돌산이 있고 흑산이 있어요. 자, 돌산은요, 조금 이제, 여러분 사고가 많이 나요. 멋있긴 한데. 예를 들면 서울에는 그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에서 등산하시다가 뭐 이렇게 낙산하셔가지고 막 진짜 사고 나고 이러시는 분 계십니다. 특히 왜 술 마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그렇죠? 그냥도 위험한데 이게 술 마시고 하니까 잘못 디디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또 잘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납니다. 산은. 왜냐하면 자만. 네, 잘한다는 자만. 잘한다는 또 그래서 항상 네, 겸손해야 돼요. 자연 앞에서는. 자, 우리 돌산은요, 바로 이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화강암이 깎여가지고 그 부분들이 암석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암석. 그 대신 이제 멋있어요. 우리가 설악산, 북한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자 그게 엄청나게 멋있는 그 돌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게 바로 돌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정선 선생님이 우리 조선시대 금강 전도를 그리면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네, 돌산의 모습. 자 그 다음에 흑산은 산에 이제 흙이 골고루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지리산 같은 게 대표적인 흑산입니다. 그래서 산도 종류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이제 산 하면요 강원도 우리가 강원도 평창 그 동계올림픽도 열리잖아요. 네, 그 평창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겨울에는 막 스키도 타야 되고 스키 점프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높으니까. 네, 강원도에 거기 대관령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죠. 강원도 대관령 지역. 자, 거기는요. 높긴 높아요. 자, 높긴 높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높은데 약간 이렇게 약간 높은데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높긴 높은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평창 그쪽 라인이요. 자, 거기를 우리는요. 고위평탄면, 고원 또는 고위평탄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고도가 약간 높은데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도는 높지만 좀 평평하니까 여기서 뭔가 하기가 좋죠. 그쵸? 일단 고도가 높으니까 뭐 스키장 만들기도 좋고 뭐 눈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이제 겨울 스포츠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고도가 높은 것은요. 여러분 산 올라갈수록 높이는 높을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선선합니다. 네, 기온이 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점이 이제 선선하다는 거. 여름에 서늘하다. 이게 장점이에요. 겨울에는 더 춥겠죠. 그건 장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름엔 남들만 엄청나게 더울 때 여기는 높으니까 선선하다. 이게 장점인데요. 자, 그래서 여름에 이런 서늘한 날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랭지 농업이나 목축업이 상당히 자, 대관령 목장 이런 데서 목축업 하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 농업 말 그대로 고도가 높으니까 냉합니다. 땅이 냉해요. 냉한 데서 잘 되는 게 배추 감자예요. 배추 감자. 그쵸? 시원한 데서 잘 자라는데 여기 강원도에서 잘 자라요. 이걸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평탄면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 쪽에 가면 양떼 목장 뭐 근데 강원도 뭐 행성 한우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목장이 많은 그런 곳이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하천 자 대한민국은요 아까 전에 등줄기 산맥을 보셨지만 이쪽이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옆으로 딱 잘라보면 자 옆에 이렇게 돼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점점점 낮은. 자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아요. 동고서조라고 해요.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죠. 자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여기서부터 낮은 데 이렇게 되죠. 낮은 데. 자 그러면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을 보니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너무 짧아요. 경사는 급한데 너무 짧아요. 그쵸? 네, 그게 단점이죠.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서쪽으로, 대부분 다 서쪽으로 흐르네요. 그쵸? 여기가 서쪽으로. 그래서 서해로 흐르는 강이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큰 하천이고 길고 경사가 완만하고 물도 많고. 자, 그러니까 이쪽에 또 여기가 평평하고 물은 다 일로 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평야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야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것보다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몰리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인구들이 이쪽에 서쪽에 몰려 있는 거고 옛날부터 농사 짓고 사니까 농사에는 또 물이 중요하니까 이게 완전 세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정말 중요한 강,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강은 한강입니다. 한강.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은 우리나라의 가장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자, 서울. 우리나라의 가운데 중심. 거기를 흘러주는 강이 바로 한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심이면서 젖줄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한강도 당연히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다. 아셨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한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은요. 그리고 강은 어떻게 흐르냐면 원래 자, 똑바로 흐르는 게 아니라 보통 강은 자연 상태에서 구불구불 흐르는 게 보통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흐르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강은 약간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구불구불 그걸 공유하천.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류 쪽에서는 상류 쪽에서도 구불구불 흐를 수 있고요. 물론 여기는 침식이 강해요. 경사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중하류에서도 구불구불 흐르면서 여기 주변은 평야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이 보통 구불구불 흐르는 게 선생님 근데 제가 그 한강 근처에 가봤더니 강이 구불구불 흐르지 않던데요. 똑바로 흐르는 것 같던데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사를 했으니까. 네, 자, 우리가 원래는 자연 상태에선 구불구불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강 이렇게 옆에 다 공사를 해가지고 고수부지 만들어서, 그쵸? 네, 한강변에서 놀 수도 있고 치맥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건 다 공사해서 그런 거고요. 원래 공사 안 했다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게 정상인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과 강 얘기를 해봤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아까 카르스트 뭐였더라? 네, 단양의 고수동 걸 석회암 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석회암은 물에 닿으면 녹아서 움푹움푹 돌리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석회 동굴은 관광으로 이용하는데 그 석회 동굴 안에는 그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긴 종류석 밑에서부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석수, 그 기둥처럼 생긴 석주 이런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카르스트 지역.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안 볼까? 우리나라 바닷가. 우리나라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북해바다 없죠. 그쵸? 여기는 북한 쪽은 바다가 아니니까. 자, 서해안은 다른 말로 누럴 황자 써서 황해안이라고도 합니다. 황해안 같은 말이고요. 네. 자, 그래서 서해하고 남해 모양 좀 볼까요? 너무 꼬불꼬불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은 그냥 그리기도 편하네요. 찍! 단조롭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동고서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라 그랬죠. 자, 그럼 바다속도 그대로 대칭 쭉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세요. 여기 바다가 깊은데요? 바다가 얕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자, 우리 동해안은 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서해 바다는 얕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하나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밀물 나갔다가 썰물. 그래서 보였다가 나가면 보여요. 들어오면 잠겨요. 잠겼다가 보였다가 잠겼다가 보였다. 이게 뭐예요? 갯벌이 생기죠. 갯벌에서 우리가 네, 머드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에 막 이렇게 진흙 뒤집어 쓰고 네, 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갯벌 세계 5대 갯벌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네, 이 갯벌에서 우리가 양식 뭐 염전, 조개, 잡이 뭐 이렇게 다양한 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가 땅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갯벌을 흙으로 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꿔서 여기 흙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간척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척 사업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여러분 이런 데 간척사 어떻게 해요? 그럼 이만큼을 땅으로 다 메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갯벌 있는 그 지역을 흙으로 메꿔서 육지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척사업은 주로 서해 쪽에 많이 합니다. 간척사업, 갯벌을 육지화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안 지역, 우리 서해, 동해, 남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도 화산이 있습니다. 일단 유명한 산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제주도의 한라산, 울릉도, 독도가 화산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뭘까요? 독도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산으로는 독도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산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지하에서 용암이 이렇게 흐르다가 빵 터집니다. 빵 터지는데 이 용암이요.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끈적끈적. 자, 용암이 터졌는데 끈적끈적 네, 끈적끈적 이렇게 내려오면 뾰족한 모양의 화산이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딸랑딸랑 모양의 종 같다 종상화산이라고 하고요. 자, 용암이요. 물 같아요. 끈적끈적하지 않고 끈적끈적한 점성이랑은 점성이 약해요. 그러면 용암이 터집니다. 그러면 물 같은 이게 그냥 쭉 흘러요. 쭉 흘러요. 쭉 흘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밑에서 보면 이게 무슨 방패 모양 같지 않느냐?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화산의 그 종류는 두 가지예요. 종 모양이냐, 이렇게 순상화산이냐. 자, 울릉도는요, 종 모양입니다. 울릉도, 종상화산. 그 말은 이제 유동성, 흐름이 적어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경사는 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백두산. 백두산은요, 앞으로 터질 확률이 있대요. 또 터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화산은 죽을사, 사화산, 지금도 열심히 터지면 활화산. 근데 잠깐 쉬고 있다. 휴식, 휴화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휴화산이요.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백두산, 그 화산이 터지면 이 화산의 입구를 화구라고 하죠.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두산에 천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 하면 뭐 제일 우리나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제주도의 가운데는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에도 이 화구에 이렇게 우리 백록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는요. 화산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터지고 또 터지고 올록벌록 그래서 무슨 기생충 같아요. 여드름 난 것처럼. 그래서 기생화산, 오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용암이 흘러서 동굴이 생긴 그 부분은 용암동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멋있는 해안가에 멋있는 이렇게 모양의 절벽들이 있는데 그런 거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거리들이 뭐 제주도는 너무 많죠. 제주도가 뭐니까 화산 지형이니까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생각보다 관광할 거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사계절도 뚜렷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실컷 해봤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사막이다. 자, 아프리카 대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막 중에서 제일 최고의 사막은, 자, 지금 지도에서도 보이지만 바로 여기. 자,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정답 2번. 자, 2번.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는, 자, 오아시스 농업과 유목이 발달했다. 자,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이동하며 상업 활동을 한다. 자, 그러면 낙타가 있고 오아시스, 이것은 건조기후에 그 물이 있는 곳이죠. 네, 바로 건조기후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은 조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나 점토가 쌓인 것. 자, 여러분 조류라는 단어 하나 기억할까요? 밀물과 썰물을 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 썰물, 조류 그러면 갯벌이죠. 그렇죠? 자, 바다 오염을 막아주고 이 갯벌이 대단한 게, 자, 스스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각종 어패류나 그 염전 이런 거 채취해도 좋고요. 자, 바로 갯벌. 정답 3번.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죠. 자,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형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온다고 했죠. 자, 근데 물이 버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태적 처음에는 선상지, 넘칠 땐 범람원, 끝에 바다에서는 삼각주. 하천과 바다가 만나서 생기는 우리 퇴적작용은 삼각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충정평야가 퇴적평야 얘기하는 거고, 나해강, 메콩강, 낙동강 하구에 발달한 거 삼각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 1번이죠.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농업의 형태는 해발 고도가 아주 높은 고원에서 서늘한 여름철 기후로 농사를 짓는데 대관령 등지에서 교통이 발달로 성장합니다. 고도가 높으니까 냉하니까 우리가 감자, 배추 이런 거 잘 되죠. 그렇죠? 고랭지 농업, 목축업 이런 거 잘 된다고 했는데 고도가 높으니까 냉합니다. 정답 2번.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노르웨이 해안에 나타나는 지형으로 빙하에서 U자 모양의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좁고 긴 만. 자, 노르웨이고요. 추워요.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지나가면 V가 아니라고, V라인이 아니라 U라인, U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긴다고 했죠. 자, 보세요. 자, 그럼 아까 빙하가 제가 쓸고 지나가면 여기가 U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해안을 뭐라고 하냐면
자,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피오르. 빙하에서 우리 나왔는데 피오르라고 하는 해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갯벌, 삼각주, 툰드라는 우리 한대기후였고 갯벌은 당연히 아니고요. 빙하가 아니죠. 삼각주도 빙하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7번. 다음 지역의 공통점은 울릉도, 제주도 둘 다 우리나라의 멋있는 섬이고 그리고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 화산 지형이라는 거죠. 정답 2번. 자, 다음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르지 않은 것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이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동쪽은 우리가 높으니까 길이가 짧고 경사 급했죠. 서쪽으로 대부분 흐르고 길이가 길었습니다. 자, 높새 바람으로 인해서 영동지방에 가뭄의 피해가 있다. 자, 우리 높새바람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높새바람은 우리가 가뭄을 주는데 우리 강원도의 서쪽을 영서지방, 대관령의 서쪽이라고 해서 영서지방이라고, 영동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행하느라 힘드셨죠? 네, 여러분 좀 잠깐 숨 고르시고 꼼꼼한 복습 밀리지 말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이팅!